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챙겨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아버지는 같은 회사 동료분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땐 어색했지만 새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이내 저는 마음을 열고 친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죠. 보통 드라마나 그런 데 나오는 새어머니는 대부분 악랄함 그 자체인데 정말 저희 새어머니는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새어머니 덕분에 어두웠던 저는 밝아졌고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로 자랐어요. 제가 새어머니를 너무 따르고 좋아해서 가끔은 하늘나라에 가신 친엄마에게 죄송했지만 엄마도 저의 행복을 바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동안의 아픔을 지울 만큼 행복했고 또 새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저는 공부도 꽤나 잘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아버지와 둘이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외롭게 자라서인지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싫지 않았기에 1년 연애 후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둘 다 가족도 별로 없기에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양가 어른들께서도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셨죠. 하지만 돈이 별로 없었고 어른들께 손을 벌리기도 싫었고 해서 저는 집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친구에게 시아버님과 함께 사는 거 어떠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괜히 시집살이 한다고 소리 들을까봐 그건 자기가 싫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나중에 돈 더 모으게 되면 그때 분가하고 지금 당장은 시아버님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시아버님과 함께 살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여튼 결혼 후 시아버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친딸처럼요. 평생 시커먼 아들만 키우시던 시아버님은 집에 여자가 들어오니 밝아졌다며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죠.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혼자 지내신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저보다도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쁜 걸 아시고는 저에게 아침밥이라든지 그런 집안일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과 절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두 분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결혼시키고 마음 불편하게 사내 못 사내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서로 아껴주고 잘 지내는 걸 보니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건강했던 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며칠간 의식을 찾지 못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손자 손녀도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런 생각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몇 달 며칠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쉽게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서야 저만큼 슬프고 힘든 혼자 남은 새어머니가 눈에 보이더군요. 저에게는 친엄마와 다름없는 분이셨기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계속 어머니와 딸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홀로 남겨 외로우실 새어머니에게 찾아갔고 계속 혼자 계신 게 마음이 쓰였죠. 그때 남편이 새어머니도 함께 사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고 저는 단번에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배려해준 남편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혼자인 시아버지와 친구로 지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같이 새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다 같이 함께 사는 거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어머니는 저희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저희는 넷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새어머니를 제 곁에 두니 전 든든하기도 했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일상생활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오신 후로 시아버지와 말동무도 하고 함께 지내면서 두 분은 좋은 친구가 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희한한 인연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두 분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기분 전환 겸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도 따로 가지 못했기에 부부가 된 후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어서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설레임으로 며칠을 보내고 여행 가는 당일 시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저희끼리만 가서 죄송하다고 했고 시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젊은이들 둘이서 신나고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배려에 참 감사했고 또 한 번 두 분에게 효도해야겠다 생각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가는 동안 음악도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여행지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 갑자기 저희 회사 팀장님에게 반갑지 않은 연락이 왔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전화를 하신 건지. 회사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게 생겼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꼭 지금 해야 하는 일이냐고 물었지만 팀장님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재촉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며 남편은 아직 시간 많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처리하고 다시 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일이 이렇게 된 게 솔직히 너무 속이 상했지만 남편의 배려 덕분에 집으로 차를 돌려서 일을 해결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 앞에 도착해서 저희는 집으로 함께 올라갔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디 바람 쐬러 나가셨나?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새아버지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저는 아버님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소리를 꽥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한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는 남편이 왜 그래? 하면서 다가왔고 두 분은 황급히 옷을 입으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남편도 그 더러운 광경을 이미 목격한 후였죠. 남편도 그 장면을 보자마자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냐며 소리치고 화를 냈고 시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놀란 저와 화가 난 남편에게 다가와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저도 남편도 두 분에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젓가락 들림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욕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 충격적이었고 두 사람이 너무 더러웠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새어머니는 저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돈과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순간 아빠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려 있고 속이 벌벌 떨리더군요. 그때 팀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단 팀장님이 해결해달라고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도 저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따라오는 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궜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기다렸고 저는 후다닥 일을 처리했습니다. 뭐 집안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으니 정말 힘든 상태였는데도 일을 처리했고 남편에게는 아무래도 여행을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시아버지와 새어머니, 남편, 저 넷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처음 봤을 때부터 새어머니가 저희와 저희 아버지가 모르게 본인에게 추파를 던졌다고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살게 된 후로 저희가 출근하고 없을 때 새어머니는 계속 혼자 쉬고 있는 시아버지 방에 들어왔고 낮잠을 자고 있는 시아버지의 옆에 누워서 함께 자기도 했다고요. 본인도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다가오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와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는 새어머니에게 이게 전부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새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는데 새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또 시아버지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구역질나는 마음을 눌러둔 채 저는 새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요.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새어머니 말이 시아버지가 어릴 적 본인 첫사랑과 너무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게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핑계라고 되는 건가?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나가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새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계속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희는 전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새어머니의 짐을 쌌고 억지로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집에서 쫓겨난 새어머니는 한참을 집 문을 두드리다가는 어디론가 갔고 그 후로 날이 밝으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며칠을 용서를 구한다고 나타나더군요. 같이 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인연은 끊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새어머니를 따르고 좋아했기에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다시는 새어머니를 보고 산다는 건 내가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더니 새어머니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남편과 저 시아버지는 그날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애써 잊은 척 아무 일 없던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손이 바들바들 떨리지만 시간이 좀 더 많이 흐르면 끔찍했던 그날 일도 잊혀질까요? 시아버지를 보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저희 부부는 분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른 기억도 안 날 만큼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